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파격적이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들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옥, 올해 75이에요. 70이 넘은 나이에 경로당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몰래 떠난 여행이 제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죠. 우리 세대에선 그게 당연한 삶이었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순옥아, 밥 줘, 그게 우리 사이의 대화였죠. 사랑이나 스킨십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며 세월을 보냈죠.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TV와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진짜 알게 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동네 경로당에 가끔 들렀지만 거기서도 고스톱 치는 아주머니들 사이에 끼기만 했어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은 없었죠. 그러다 작년 가을 경로당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최만석, 저보다 2살 많은 77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할아버지였어요. 여기 처음이에요. 제가 무심코 말을 걸었죠.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동네 구경 겸 와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따뜻함이 있었어요. 우린 자연스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만석 씨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었고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책, 옛날 드라마, 심지어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죠. 그날 이후 만석 씨는 자주 경로당에 왔어요. 우린 차츰 가까워졌고 가끔 경로당 밖에서 산책도 했어요. 어느 날 만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옥 씨,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이라니 남편 살아생전에도 가족 여행 한 번 간 적 없었거든요. 여행이요. 글쎄요. 젊었을 땐 꿈도 못 꿨죠. 그러자 만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 가봅시다. 우리 나이에 뭐가 아쉬워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라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석 씨, 농담이시죠?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하지만 만석 씨는 진지했어요. 순옥 씨, 인생은 짧아요. 우리 그냥 한번 가봅시다.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해보자고요. 그의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설렘, 모험심, 잘 모르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아들들에게 엄마가 제주도 간다고 말하면 분명 걱정하며 말릴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경로당 행사로 제주도 간다고 했죠. 큰아들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엄마, 괜찮겠어? 조심해야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다들 나이 든 사람들이야. 속으로는 가슴이 콕콕 찔렸지만 이미 마음은 제주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만석 씨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마치 소녀처럼 설렜어요. 우린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만석 씨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순옥 씨, 저기 성산일 출봉 보여요? 내일 아침 같이 보러 갈까요? 그의 목소리에선 생기가 넘쳤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린 작은 펜션에서 묵었어요. 별도의 방을 잡았지만 저녁을 먹으며 와인 한 잔을 나누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만석 씨가 말했어요. 순옥 씨,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이렇게 즐거운 날이 또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말했어요. 만석 씨, 나도 그래요. 이런 설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만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그의 손길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부끄러웠지만 그 온기가 그리웠던 제 맘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우린 제주도를 누볐어요. 한라산 둘레길을 걷고 우도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뻔한 저를 만석 씨가 잡아줬을 때 우린 서로를 보며 깔깔 웃었어요. 순옥 씨, 아직 젊네요. 그의 농담에 저도 맞장구 쳤죠. 만석 씨도 만만치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세월도 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행의 끝은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큰아들이 전화로 다그쳤어요. 엄마, 경로당 행사 아니었어? 왜 아는 사람들 아무도 안 갔다고 해? 누군가 동네에서 저와 만석 씨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아들에게 기띔한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엄마, 그게 누구야? 무슨 일탈이야? 이 나이에.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 엄마도 행복하고 싶었어. 그게 죄는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석 씨와의 추억은 행복했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만석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옥 씨, 괜찮아요? 가족들이 뭐래요?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만석 씨, 아들이 화냈어요. 창피하다고, 동네 소문날까 봐 걱정하고요. 만석 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순옥 씨, 내가 미안해요. 너무 앞서갔나 봐요. 하지만 난 후회 안 해요. 순옥 씨와 보낸 시간, 내 인생 최고였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만석 씨, 나도 후회 안 해요. 근데 앞으로 어쩌죠? 만석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옥 씨, 우리 솔직하게 살아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요. 가족들에게도 말합시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큰아들을 불러 앉히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만석 씨랑 제주도에 갔어. 그분은 엄마한테 소중한 친구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니? 아들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면 됐어. 근데 조심해. 그 후 만석 씨와 저는 더 당당해졌어요. 경로당에서도 숨기지 않고 같이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도 같이 걸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석 씨가 말했죠. 순옥 씨, 우리 나이에 뭘 숨겨? 그냥 우리답게 살자. 그 말대로 우린 매주 경로당에서 만나고 가끔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어요. 지난달엔 강화도에 가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산물을 먹었죠. 만석 씨가 까는 대하를 보며 저는 웃었어요. 만석 씨, 선생님 출신이 대하도 이렇게 잘 까네. 우린 또 한바탕 웃었어요. 이 일탈 여행은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어요. 외로웠던 일상에 따뜻한 동행이 생겼고 저는 다시 웃을 이유를 찾았어요. 만석 씨와의 우정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금 조심스럽지만 분명 제 맘을 채워주는 소중한 감정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설렘과 모험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가슴 뛰는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경로당, 도서관, 어디든 여러분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설레는 순간 혹은 용기를 낸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황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